여러분 안녕하세요, 신디입니다. 반가워요. 오늘은 우리가 뭐에 대해서 알아볼 거냐면 처음 패션을 배우고 싶은 분들, 그리고 패션에 관심은 많은데 뭘 배워야 하는지, 학교에 가면 학원에 가면 뭘 배우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궁금하고 또 알아보고 싶고, 도대체 내가 패션이 되고 싶으면 어떤 자질을 갖춰야 하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영상입니다. 자, 화면을 한번 보시면서 이야기를 하죠. 자, 정말 중요하니까 제가 오늘의 주제를 궁서체로 한번 적어볼게요. 패션인에게 꼭 필요한 자질, 이런 식으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좋아요. 근데 요거를 패션스쿨의 커리큘럼을 바탕으로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대학교에 이제 패션 학과를 들어가신다거나 아니면 패션 학원이 있죠. 그런 곳에 들어가신다면 어떤 과목이 있고 어떤 커리큘럼으로 공부를 하는지, 그 과목과 커리큘럼을 바탕으로 어떤 자질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관심이 있고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라면, 그리고 런칭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거나 패션 쪽으로 일을 해보고 싶어, 막 어느 쪽이 될지 모르겠어, 어느 쪽을 갈 거야, 어떤 자질이 필요할까, 이런 분들 다 시청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근데 물론 배우신 분들은 다른 영상 보세요. 그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뭘 배워야 되냐면요, 복식사에 대해 배워요. 처음에 복식사, 역사죠. 역사. 이제 왜 고등학교 때 지리 수업 있죠. 한국 지리, 세계 지리가 있죠. 그런 것처럼 복식사는 의류에 대한 역사입니다. 의류에 대한 역사인데 이제 한국 복식과 세계 해외 복식에 대해서 배워요. 그런 역사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옷들이 어떻게,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되었고, 어떤 이유 때문에 이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디자인을 하고 쓰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아야만 좀 이해도가 높은 디자인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좋아요. 다 넘어갈게요. 디자인. 디자인을 배워요. 모두가 예상하셨겠죠. 근데 디자인을 어떻게 배우는가?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바다생물,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던져주세요. 바다생물을 가지고 뭐 구두를 디자인하시오, 이런 식으로 과제를 내주십니다. 웃기죠? 좋아요. 근데 바다생물, 뭐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선택은 아무거나 해라. 좋다. 오케이, 거기까지 좋아. 그러면 예를 들어 나는 고래를 선택했어. 고래로 구두를 디자인할 거야. 그러면 디자인할 10개 뽑아 그래. 그러면 고래의 수염, 고래의 뭐 지드러미, 뭐 팔, 뭐 크기, 색깔, 그 다음에 고래의 성격, 성향, 그 다음에 고래의 뭐 초음파를 쏜다는 그 고래에 대한 정보와 느낌과 색감과 형태와 그런 것들을 내 신발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머리가 터질 것 같은 고민과 함께 디자인을 해내는 것이 디자인 수업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교수님에 따라서 수업이 상당히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번 봉제에 대해서 배웁니다. 두두두두두 어떻게 박는지에 대해 배우는 거죠. 실은 어떻게 끼고, 뭐 재봉틀은 어떻게 쓰고, 오버록은 뭔지, 삼봉은 뭔지, 뭐 요딴 걸 배웁니다. 어렵지 않아요. 많이 하면 실력이 늡니다. 자, 그 다음 패턴을 배우겠죠. 패턴은 뭘까요? 옷의 본이라고 합니다. 옷의 본은 뭘까요? 그럼 자, 여러분들 건축, 건물, 그 우리 맨날 돌아다니는 요즘의 꿈, 건물주가 되는 꿈을 꾸죠. 그러면 어떤 건물을 지을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하실 텐데, 자, 그럼 건축 설계사에게 의뢰를 하죠. 건축 설계소에. 그러면 이제 건축사에서는 디자인을 하겠죠. 어떤 건물을 지을 건지. 그리고 건축 설계도를 만들죠. 도면. 그게 바로 패턴입니다. 옷에 디자인을 하고, 그 다음에 종이에 패턴을 떠요. 옷의 본, 설계도를 그립니다. 그리고 그 설계도를 그린 종이를 내가 만들고 싶은 원단 위에 올려놓고 원단을 잘라요. 그리고 잘려진 원단을 봉제를 합니다. 다림질까지. 그러면 이제 옷이 나오는 거죠. 내가 상상했던 것. 안 나오면 다시. 그래서 패턴을 배우는 거죠. 설계도를 그리는 직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섬유. 이제
소재에 대해서 배우죠. 텍스타일이라고 보통 이 과목이 많이 나와 있는데, 소재는 이제 원단 얘기죠. 원단. 이 원단이 어떻게 짜여졌는가, 뭐 위사냐 경사냐 뭐냐, 뭐 어떻게 방직이 되었는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배워요. 뭐 합성섬이냐 천연섬이냐, 뭐 태워보고 실을 뽑아보고 냄새를 맡아보고 몸에 좋지 않은 수업이에요. 농담이고, 아무튼 매우 중요한 수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소재, 이 텍스타일 수업에 있어서는 상당히 즐겁게 배우셔도 좋을 것 같아요. 손이 다 먼지가 쌓여가지고 검해질지언정 배우는 게 정말 많은 수업이라는 거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까지 배우면 뭘 또 배우냐면, 우리 이런 것도 배워요. 일러스트, 패션 일러스트에 대해서 배웁니다. 중요하죠. 자, 디자인을 했어. 그러면 이거를 패턴사, 봉제사와 함께 샘플사죠, 이야기를 해요. 나 이런 그림을 그렸다. 막 패션 일러스트를 그려, 막 스타일화를 그려. 근데 이거를 내가 디자인을 했는데 그리지를 못해. 그럼 어떻게 돼? 나만 알고 있는 거야. 이거를 말로 설명한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다 말로 설명을 하지. 그리는 사람도 심지어 있어. 근데 본인이 디자이너가 어느 정도 그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 당연히 잘 표현을 해줘야 된다는 거, 그런 것들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거니까 열심히 배우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뭐 도식화라는 거 들어보셨죠? 이제 우리가 공장에 이제 패턴사한테 이런 식의 옷을 만들 거다 해가지고 거기다 원단 스와치도 붙이고, 옷 이제 그림도 이렇게 딱 땅에다 이렇게 퍼뜨려 놓은 거, 도식화 그냥 검색하면 나와요. 도식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 그냥 포토샵, 일러스트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만들어요. 물론 샤프와 자로도 그리지만 어도비사에서 하는 포토샵과 일러스트 이런 거에 대해서도 배운답니다. 자, 8번째는 뭘 배우냐면 사진에 대해서도 배워요.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전혀 다른 분야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야 되니까 묶어볼게요. 디렉팅,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들어봤죠? 디렉터들이 하는 일은 정말 다양한데, 그 중에서 사진에 제가 묶은 이유는, 촬영장에 가서 내가 만든 옷의 촬영물을 어떤 모델이 어떤 액세서리와 신발과 함께 어떤 메이크업과 헤어, 어떤 조명 아래 어떤 분위기로 촬영할지, 그런 것들을 다루는 약간 선장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사진과 그 조명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시면 상당히 많은 도움이 앞으로 되실 거라고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배우는 학교 또는 학원도 있고 아닌 것도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넘어갈게요. 그리고 컬러에 대해서 배웁니다. 컬러 중요하죠. 자, 색채에 대해서 배우는데 우리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컬러가 뭐가 있을까? 검은색, 흰색, 곤색, 갈색, 아이보리, 베이지, 가끔 카키, 이 정도 나오죠. 근데 누가 만약에 갑자기 노란색을 입고 나왔어. 그럼 우리 어떻게? 빨간색을 입고 나왔어. 뭐 그렇게 한다고, 그지? 주황색 입고 나왔어. 막 세상 혼자 다 가진 애처럼 막 그렇게 돌아다니잖아. 근데 이게 제가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약간 우리나라의 어떤 햇빛의 색깔이라든지 건물의 색깔, 어떤 사람들의 성향, 이 역사적인 것들, 뭐 이런 것들 모든 게 어우러져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강한 색깔을 조금 피하는 부분도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만 해도 서울에 그리고 부산에 입는 스타일의 색깔이 정말 많이 다릅니다. 바다가 가까이 있고 없고, 인천 서해는 달라요. 다른 곳입니다. 이제 남해 쪽은 다르다. 그냥 헛소리예요. 이거는 아닌 것 같아. 넘어가세요. 아무튼 색채에 대해서 배운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이제 패션 마케팅에 대해서 배우죠. 끝내줍니다. 마켓 ing, 시장성, 시장화 하는 거예요. 패션 시장화. 그러니까 우리의 상품을 어떻게 시장성을 갖춰가지고 고객들한테 전달을 할 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는 겁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분야죠. 그래서 이 패션 마케팅, 온라인 마케팅, 오프라인 마케팅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하죠? 그래서 이런 마케팅에 대해서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스타일링 이런 거를 배워요. 뭐 코디네이션이라고도 하죠. 뭐 이거는 뭐 학교나 학원에 따라서 부르는
게 좀 달라요. 그러니까 그리고 심지어 가르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집중해요. 여기서 내가 지금부터 제가 이렇게 쭉 적어드리는 이런 과목들을 보고 좀 끌리는 게 있어. 근데 내가 끌리는 게 있는데 학원이나 학교를 알아보는데 이 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다른 데를 알아보셔야겠죠. 내가 좋아하는 게 있는데 없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완전 좋은 팁입니다. 스타일링은 좀 없는 곳이 많아요. 근데 이제 내가 옷을 잘 입어야지. 내가 잘 입기보다는 내가 만드는 옷들이 조화가 잘 돼야 되니까, 입었을 때 정말 아름다워야 되니까, 그래야 사람들이 이렇게 조합해서 한 개 살 거, 두 개 사고, 두 개 살 거, 세 개 사니까 많이 팔아야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배워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패션 비즈니스, 제 전공이죠. 아주 중요합니다. 패션 비즈니스 너무 중요해요. 제일 중요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내가 원피스를 하나 만들었어. 원피스를 만들었는데 원가가 4만 원이야. 근데 얼마에 팔 거냐, 뭐 가격 정책 이런 거에도 상당히 영향을 끼치는 거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가 보면 4만 원짜리를 만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저 많이나 붙일 겁니다. 2.5배수 할게요. 막 이래. 계산하기 피곤하니까 그냥 2배수만 합시다. 오케이, 2배수 할게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근데 얘가 갑자기 좀 하다가 잘 팔려. 원가 4만원짜리 2배수 해가지고 8만원에 하니까 잘 팔리지 당연히. 그러니까 근데 얘가 잘 팔린다고 이제 백화점에 들어갔어. 근데 백화점 수수료 몇 프로? 30%. 기본 30% 했어. 그럼 8만원에 30% 얼마 떨어지지? 83, 24, 24,000원 떨어지죠. 그러면 56,000원 남았네. 아직도 16,000원 남았어요. 좋아. 그지? 좋은 거예요. 여기까지 좋아. 세금 내야지 여러분. 그죠? 아주 착실한 납세자가 되길 바랄게요. 그래서 세금을 내. 8,000원이 또 빠져. 그럼 우리 이제 벌써 8,000원 남았어. 8,000원 남았어. 근데 여기에 이제 뭐 내 인건비는 그렇다 치고, 가격에 넣었다 치고, 원가에 넣었다 치고, 이제 판매하는 세일즈 직원이 있을 거 아니야. 그분 월급 줘야지. 마이너스입니다. 끝났어요. 끝난 거야. 그러니까 가격 정책 이런 것도 있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나의 브랜드의 컨셉과 이 상품을 어디로 수출을 할 것인가, 어떤 시장에 가서 팔 것인가, 온라인 시장에 계속 맞는 것인가, M&A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엄청 많아. 배우는 게. 여기서 뭐 무역을 하게 되면 인코텀즈는 무엇인가, 인보이스는 무엇인가 다 알아야 돼 여러분. 여러분, 옷 잘 만든다고 잘 팔리는 게 아니에요. 잘 팔릴 수는 있으나 더 커지진 못하겠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이게 완전 전문가가 되란 얘기는 아니고 어느 정도 잘 알고 계시면 좋다는 점, 나중에 다른 업체에 맡겨도 뒤통수는 맞지 않는다는 점, 이런 것들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배우는 거, 언어도 배워요. 언어. 근데 이거는 패션 언어에 대해서 배우거든요. 용어죠, 용어. 패션 용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는데 이게 좀 뭐랄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생각에는 하나는 꼭 하셨으면 좋겠어. 영어도 좋고 중국어도 좋고 뭐든 좋아. 아무튼 좋은데 일단 영어 기본으로 깔고 가면 상당히 좀 장점이 많아요. 장점이 많고 중국어도 괜찮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꼭 배워야 되냐? 오케이, 회화는 안 될 수 있어. 괜찮아. 사실 괜찮지 않아. 아니야, 괜찮아. 그러니까 어디에 취업할 것이냐, 어떤 시장으로 뛰어들 것이냐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해둬서 나쁠 건 없죠.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 용어 이런 것들 배우죠. 나그랑 에글런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언어들을 올바르게 배우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언어를 좀 더 잘 배우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위해서 저는 해외 연수 기회가 되신다면, 요즘 지원하는 것도 워낙 많기 때문에 한 번쯤 다녀오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여기 가가지고 언어를 배운다기보다는 세계를 넓게 보고 그 해외에 있는 시장을 내가 하나도 알고 있다는 것, 그곳의 지인을 알고 있다는 것, 이거 하나하나가 앞으로의 비즈니스에, 앞으로의 여러분들의 앞날에 상당히 좋은 큰 힘이 될 거라는 거를 그냥 믿으세요.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모두 다 제쳐두고 다녀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죠. 이 모든 것을 총망라하는 단 하나, 인성을 배웁니다.
인성이 안 좋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인성이 좋아야지 살아남아요. 결국에는 이걸로 모든 게 평가됩니다. 실력이 조금 떨어져도 인성이 좋은 친구들은 잘 됩니다. 이쁨 받습니다. 사랑 받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오케이. 인성. 여러분 다 필요 없습니다. 인성 좋으면 돼요. 알겠죠? 일단 댓글도 이쁘게 달아주시고 구독 좋아요도. 응? 아무튼 구독 좋아요 눌러주셔서 고마워요. 요즘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더 많이 알려드리고 싶고 이렇게 맡겼던 거 뚫어드리고 싶고 그래서 더 좋은 영상 만들려고 노력하니까 앞으로도 잘 봐주세요. 해서 이런 과목들을 배우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왜 이 중에서 어떤 거를 꼭 필요한 자질로 뽑느냐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중에서 꼭 필요한 자질은 사실 전부 다예요. 미안합니다. 전부 다 필요해요. 왜 전부 다 필요한지를 제가 패션에 관련된 직업들을 나열하고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거를 하나하나 적으면서 말씀을 드려야 될까 아닐까 모르겠는데 우선 패션에 대한 직업을 제가 의류 패션과 관련된 직업들을 한번 적어볼게요. 자, 봐요 여러분. 디자이너 봐봐. 일단 복식사 알아야겠죠. 디자이너라면 우리가 트렌치 코트에 이쪽에 이렇게 플립이 있는 게 왜 있는 것인가, 등에 여기 요크가 있는 게 왜 있는 것인가, 등 트렌치 코트 보면 등 뒤에 이렇게 한 겹 더 덧대져 있잖아. 등 위쪽에 그런 것들이 왜 있는 것인가, 그런 것들부터 도대체 이 자켓의 라펠은 어떻게 생긴 것인가, 이런 것들이 다 이유가 있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됐었는데 이게 이제 시대가 지나면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단추를 푸니까 이렇게 꺾였고 막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디자인을 해야지 그거 시대와 관련된 옷들을 뽑아낼 수 있고 이렇답니다. 그래서 디자이너는 알아야 돼요. 디자이너가 디자인 알아야 되겠죠. 봉제 알아야 되겠죠. 패턴 알아야겠죠. 전문가가 되라는 얘기는 아니야. 알아야 돼요. 알아야만 이 상상력이 더 커지고 더 큰 거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디자이너 소재 모르면 안 되죠. 알아야죠. 이것도 알아야죠. 알아야 돼요. 패션 마케팅 사실 MD들이 하는 부분인데 내가 옷을 만들었는데 이거 아까 시장화 한다고 얘기했죠. 시장성이 없는 옷만 더럽게 만들어내. 안 되지. 알아야 돼요. 알아야죠. 비즈니스 왜 알아야 될까? 이것도 MD가 하는 일이에요. MD도 어떤 MD가 막 기획 MD 이런 분들이 하시겠지. 디자이너가 이거 왜 알아? 왜 알아야 돼? 봐봐, 디자이너가 우리 막 좋은 원단 쓰고 싶어. 우리 브랜드가 한 자켓 기준, 코트 기준으로 한 20만원대 옷이야. 20, 25, 30 이 정도 옷인데 원단을 야드당 10만원짜리를 써. 그러면 자켓 두마 들어가고 거기 막 부자재 비싼 거 써. 안가 5만원짜리 써. 벌써 넘어갔죠? 망하는 거라고. 그렇게 디자인을 해버리면 MD들이 와서 안 된다 얘기를 해요. 그럼 둘이 싸운다고 맨날.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이해해야지 MD의 마음도. 그래서 이런 것도 알아줘야 되는 거야. 우리가 대화가 되려면 패션 비즈니스 알아야 돼요. 언어 알아야지. 용어는 알아야지. 혜윤수 아까 말했죠. 창의력을 넓히고 시장성을 넓게 갖고 좀 멀리 보고 크게 보고 갔다 오면 좋아요. 다양한 문화를 느끼고 오라고. 그게 상당히 중요해요. 인성? 인성은 무조건 중요해. 인성은 이거 빠지면 아무것도 못해. 해서 다 필요하죠. 디자이너는 너무 이거 약 파는 것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정말 그래요. 정말 그래요. 패턴사도 다 필요해요. 사실 다는 아닌데 사진, 디렉팅 이런 건 모르셔도 되죠. 조명 이런 건 몰라도 돼요. 스타일링은 조금 그렇고 비즈니스 이건 조금 그러네. 이건 약을 못 팔겠네. 근데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많습니다. 한 3-4개 빼고는 있어요 다. 그리고 봉제, 샘플사 3번에 이제 샘플사 필요해요. 샘플사도 패턴사만큼이나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소재, 텍스타일 전문가도 있어요 여러분. 텍스타일 전문가. 이제 왜 여러분들 우리가 뭐 동대문 가가지고 원단을 사서 막 만든다고 생각을 하지만 브랜드에서는 특히 우리 소위 명품 브랜드라고 하는 곳에서는 원단을 그렇게 사다가 하는 게 아니에요. 짜는 거예요 다. 그죠? 짜서 만든다고. 디자이너 머릿속에서 원단도 상상을 해서 짠다고요.
그래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전문가도 정말 많은 거에 대해서 알아야 대화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망의 MD, 우리 MD 여러분, 바잉 MD, 기획 MD, 무슨 생산 MD, 뭐 만처 VMD, 정말 많은 부분 아셔야 돼요. 그죠? 복식사, 그 브랜드의 컨셉과 맞게 어떤 그냥 MD 종류가 너무 많다. 그냥 VMD만 딱 떼서 얘기하면 전부는 아니겠지만 역시나 대부분 배워야 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죠. 역사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컬러나 색채 이런 것도 알아야 되고, 마케팅 당연히 알아야 되고, 스타일링도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VMD니까. 비즈니스 알아야죠. MD들은 다 알아야 돼요. 용어 당연히 알아야 되고, 인성은 말 안 할게요. 앞으로 너무 중요해. 다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소재도 어느 정도 알아야 우리가 스타일링 코디네이션하고 접목시켜서 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도 있고, 뭐 프린팅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부자재, 이제 부자재, 우리 동대문 종합상가 1층에 가시면 왜 지퍼랑 아일렛이랑 뭐 단추랑 이런 거 파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자재 전문가분들, 또 이런 걸 생산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면 다 예술가예요. 지금 여기 적는 것들이 다 예술가이기 때문에 좀 상업적 예술가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부분을 이해하시고 계시면 정말 좋다는 거,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 뭐 가방, 신발, 액세서리, 디자이너들 역시나 위에 디자이너와 같다고 볼 수 있죠. 위에 디자이너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거를 하시는 분들도 역시나 그 브랜드의 컨셉을 이해하고 본인의 거를 잘 알고 하셔야 되기 때문에 위에 거를 다 이해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외에도 상당히 사실 직업이 많아요. 우리 단순하게 사입을 하시는 쇼핑몰 사장님들도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시고 사입을 하시고 컨셉을 맞추시고 진행을 해 나가시면서 마케팅을 하시고 비즈니스를 하시고 스타일링을 하시고, 뭐 용어도 좀 예쁘게, 말이 되게 적고 말도 안 되게 적고 이상한 얘기 하지 말고 그렇게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전부 다 알아야 된다는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전부 다 알아서 나쁠 게 없고, 전부 다 알았을 때 이 모든 게 지금 13가지, 인성은 당연한 거니까 빼고 13가지가 쫙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이게 하나가 된다는 거지. 우리가 설명을 하고 소화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과목이라고 생각이 될 만한 곳에, 그 전문가가 계신 곳에 학원이나 학교를 다니셨으면 좋겠고, 그거와 관련된 곳으로 가시기 위해서 하나만 무식하게 판다기보다는 물론 파야겠죠. 근데 전반적인 걸 알고 파셨으면 좋겠다는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으셨던 내용들이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의 전부고요.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은 뛰어드셔가지고 좀 겪어보시는 것이 이 업계에서는 가장 좋은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렇게 느꼈고요. 그래서 제가 간곡하게 부탁하건대 너무나 많은 고민은 본인에게 해가 되니 한번 뛰어들어서 경험을 하시면서 스스로 그 경험한 바를 정립하시고 그 다음에 성장하시고 그러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여기까지 하고 혹시 질문 있거나 그러시면 밑에 댓글 달아주시고요. 응원해 주시려고 해도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뭐 좋아요, 구독하기 정말 고마워요. 요즘 자꾸 늘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너무나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응원해 주시는 또 모든 분들 다 기억하고 진짜 좋은 영상으로 갚아나갈 수 있는 패션 유튜버 신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